자, 33페이지고요. 용도 지역의 지정 특례 여기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지정 특례는 이것도 복습을 먼저 하고 해설이죠. 뭐 해설을 먼저 하고 내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이고 해설이 되는 거죠. 용도 지역의 지정하고 변경은 무엇으로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특례가 인정돼요. 특례. 즉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이제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제일 먼저 국유수의 매립지에 관한 특례가 기억나네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일국이 부산이에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 밑에는 부산 앞바다, 국유수면 바다입니다. 부산 앞바다, 국유수면 바다가 있습니다. 자, 부산 앞바다를 매립을 합니다. 네, 매립을 했고, 자, 이 국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 그 매립의 목적이 도시개발이에요. 도시개발이 매립의 목적이에요. 바다의 매립 목적이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부산의 용도지역도 뭐죠? 도시지역이잖아.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서로 같다는 거죠. 같을 때는 이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특례 인정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하지 않고 언제부터? 매립지의 준공인가일부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하고 있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웃 용도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야 돼요. 결정고시 것으로 본다면 틀려요. 그러니까 고시는 특례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로 관계된 지방구수, 즉 부산광역시장의 지치협시를 별도로 고시를 해야 돼요. 자, 이거 하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산지가 있고 천닥거순 등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집도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농림지역.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고 가정합시다. 밑에는 국유수면 바다죠. 국유수면 바다고요. 자, 그때 국유수면 바다를 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립했네. 이번에 매립 목적도 도시개발이에요. 네, 도시개발이 목적입니다. 농림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농산물을 대도시로 운송하기 위한 항만도시 건설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바다의 매립 목적은 도시개발인데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뭐죠? 농림지역이니까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다를 때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특례가 인정 안 돼. 안 되니까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자, 위에는 왼쪽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오른쪽이 관리지역이라고 그럴까요? 관리지역이에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입니다. 그때 밑에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했죠. 매립을 하면은 이때 이렇게 매립을 했다고. 이렇게 매립하면은 매립구역이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됐죠.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된 경우도 특례가 인정 안 돼. 안 되니까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모두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해야 된다. 쉬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공부하셨을 거예요. 국도계획법상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되는 경우. 이런 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문제 풀어가면서 나오면 그때 하죠. 네, 같이 갑니다. 문제 오세요. 1번.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 지정 특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바다의 매립 목적이 농지조성이고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면 매립 목적이 농지조성이고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면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같죠? 네, 같을 경우는 특례 인정입니다. 그래서 그 매립 준공구역은 언제부터?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뭐죠?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맞죠? 지정된 것으로 본다 뒤에 적어요. 지정된 것으로 본다 뒤에다가 네, 아니야 결정고시 등수로 본다면 틀려요. 알겠죠? 결정고시 등수는 아니고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특례 범위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별도로 고시를 해야 돼요. 2번 바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네요. 다른 경우는 특례가 인정 안 되죠. 그래서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공관리구로 결정으로 지정합니다. 3번 매립구역이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얘도 특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공관리구역으로 도시공관리구역 결정으로 지정합니다. 4번 어촌옹법상 의항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공유수면은 이 법상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틀렸죠? 좀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에요. 밑에는 부산 앞바다입니다. 부산 앞바다. 좋죠? 부산 앞바다. 그러면은 이런 부산 앞바다는 부산이라고는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맞죠? 이렇게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여기다가 뭘 지정해야 되죠? 항만법상 항만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항만구역을 지정고시했거나 의항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어촌어항법상 의항구역을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을 지정고시하면은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이 지정고시된 어디에 연접해야 되죠?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 법상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상 의항구역이 지정고시된 공유수면이 도시지역에 연접되지 않으면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라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어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만구역, 의항구역 지정 고시된 공유수면이 아니고 어디에 연접해야 됩니까?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어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어찌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4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어촌어항법상 의항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공유수면이 아니고 어촌어항법상 의항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어디에 연접해야 됩니까?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 법상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온다 그렇게 되죠. 틀려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5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상 농림지역이 결정고시로 온다. 맞습니다. 맞는데 5번은 제가 설명을 잘 안 해요. 한 번 정도 설명했을 까요 3, 4월 강의인가. 그래서 다 쓸 수 있죠. 제가 매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그래서 5번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5번. 자, 여기에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답과순 등 농지, 전답과순 등 농지가 집중하게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뭐죠? 관리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이 관리지역에서만 인정되니까 관리지역을 꼭 기억해야 돼요. 관리지역의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된 부분은 관리지역 안에 농지인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다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 국토교육법상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 농림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구역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대로 오시면 돼요.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상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됩니다.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관리지역 안에 산지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지정고시 되면 보전산지로 지정고시 되면은 그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구분하는 바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농림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면 농림지역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로 구분해서 고시하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지역 중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 된 적은 이 법상 농림지역이 결정고시 것으로. 그 다음에 관리지역 간의 산림에다가 관리지역 간의 산림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구분하는 바에 따라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2번은 이제 연습하시면 되고요. 금방 했으니까. 3번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고개 들어주세요. 여러분,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고시의 이성수로 간주되는 대상이 5개. 지금 2개 했잖아.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어업법상 어항구역으로서 무슨 용도지역에?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를 봅니다. 그 다음에 3개가 남아있어요. 3개를 해야 됩니다. 한번 봐요. 3개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정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전답, 거성 등 농지가 있습니다. 들판이에요. 농지. 전답, 거성 등 농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요. 여기서 이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야.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농림지역이었다고. 근데 이 농림지역에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를 지정고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은 앞으로 농사 지을 겁니까? 계속? 택지 조성할 겁니까? 택지 조성하죠. 요즘에 신도시 택지는 아파트 짓습니까? 단독주도 있습니까? 아파트 많이 짓겠죠. 그래서 농림지역의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로 지정했다는 것은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용도지역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곳은 도시지구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돼 버려요. 그럼 이 농림지역을 도시지구로 용도지역에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농림지역을 도시지구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바로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가 개발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고시되면은 농림지역이었는데 뭐로 바뀌죠?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간주돼 버린 거야. 이해가 됐죠? 근데 택지개발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해제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곳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그대로 있을까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 용도지로 환원될까요? 지정 전 용도지로 농림지로 환원이 돼버려요. 환원돼 버립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용서 의지가 돼버리잖아. 택지개발이 끝났어. 아파트 다 지었어. 그리고 택지개발사 완료 후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해제가 된 거죠. 그럼 해제되더라도 이 도시지역은 이제 아파트 지역 그리고 택지 조성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지정전 용도지로 환원돼야 안 돼요. 택지개발사 완료로 택지개발지구 해제된 경우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로 환원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봐요. 농림지역인데 여기다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계법상 외우십시오.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됐거나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에 지정됐거나 외우십시오.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지정돼 버리면 농사 지을 거예요? 공업도시 만들 거예요? 공업도시 개발에 척결을 뗀 거잖아.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지정된 지역은 전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지돼 버려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을 도시로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공업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특례가 인정된 거죠.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상계법상 농공단지가 지정된 지역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의지됩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농공단지는 안 된다는 거지. 되는 것은 3개뿐이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가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상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 본래 농림지역인데 여기다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여서 전기 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기억나죠? 전원 개발 사업 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해버리면 전원이 뭐죠? 전기 자원.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 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지정한 곳이 된 적은 전부 무슨 용도적이죠? 도시로 결정 곳이 어디 된 거야. 다음 조심해야 됩니다.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 중에서 수력 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를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은 도시적으로 의제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도시지로 결정 곳이 의제 대상 5개를 다 해드린 거잖아.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섬이거나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로 지정됐거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사업단지 지정됐거나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건설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 곳이 된 적은 전부 무슨 용도적입니까? 도시지로 결정 곳으로 본다. 교재 보러 오십시오. 3번 34페이지 3번 문제.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1번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은 이 법상 도시지역의 결정구시로 의제된다. 수력발전소가 틀렸죠? 뭐죠? 원자력, 화력발전소죠. 2번 농림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된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뒤에 봐야 되겠죠. 조건을. 개발사 완료 전 해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택지로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해제가 되어버렸죠. 그러면은 그대로 있습니까? 개발 지정 전 용도지로 환원돼야 됩니까? 지정 전 용도지로 환원된 것으로 보죠. 2번이 맞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3번. 상계법상 농공단지로 지정곳이 된 적은 이 법상 도시지역 결정곳이 온다. 상계법상 농공단지로 지정된 적은 도시지역 결정곳이 의제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농공단지가 아니고 뭐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지정곳이 된 적은 도시지역 결정곳으로 의제가 됩니다. 4번.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상 농업지정지로 지정곳이 된 적은 이 법상 농림지역이 결정곳으로 본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에서 허용되죠?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상 농업지정지역이 지정곳이 된 적은 이 법상 농림지역이 결정곳으로 본다. 그렇게 되죠. 맞죠? 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곳이 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결정곳으로 본다. 틀렸죠?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곳으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런 거 미리 쓸데없이 질문할 거 잠깐만. 이것도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 선생님. 또는이면은 둘 중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결정곳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농림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농림지역이 결정곳으로 보는 거고,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해서 고시를 하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결정곳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시를 한 경우라면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곳으로 본다는 건 맞겠지만 무엇으로 구분해서 고시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느 하나를 답을 하면 안 되고 뭐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결정곳으로 본다라고 해야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용도지역편이군요. 용도지역편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용도지역편. 별로 오시죠? 고개를 듭니다. 근데 진도는 느린 거 같지만 잘 나가죠? 잘 나가죠. 용도지역. 문제풀이보다 훨씬 핵심 요약보다 진도 속도 빨라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걸 제가 요약 정리하고 핵심 정리를 안 하고 문제만 살살 해소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 뭐 한 3, 4조 풀어버리죠. 용도지역. 여기 봐주세요. 용도지역에서 뭘 쓰면 제가 개요 설명을 딱 합니다. 개요 설명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죠. 몇 개가 있어요?
도시적에 16개, 도시적 밖에 5개,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 목적을 합니다. 목적을. 솔직히 성인들은 용도지역별 목적을 잘 안 외우거든요. 외우시는 분은 외우는데 잘 안 외워요. 안 된다 하면서 외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해야 된다는 걸. 알겠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할 거예요. 오늘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 뭘 배웠죠? 떠올려 보라고.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내 마음대로 개발합니까?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제한받습니까?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배웠죠. 목차를 떠올리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 행위제한. 그리고 뭘 배웠죠?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마음대로 개발행위를 못해. 그 지정 목적에 맞도록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을. 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행위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에 맞도록 건축하더라도 건축 면적을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금별 제한을 받습니까? 금별 제한을 받죠. 금별만 제한받는 게 아니고 높이도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용적률에 의해서 높이를 제한받습니까? 그래서 용도지역에서 금폐율, 용적률을 배운 거죠. 그럼 금별과 용적률의 소속은 용도지구, 용도구역 소속입니까? 용도지역 소속입니까? 용도지역. 내 고객이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을 제한받고, 용도에 맞도록 건축하도록 금폐율을 제한받고, 용도에 맞도록 건축하도록 건축의 높이를 규제하려고 용적률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제도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넓게 제도를.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용도지역은 국지로 지정됩니까? 전국토입니까? 전국토. 대답하십시오.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그 도시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정하게 되는데, 잘 듣고 대답합니다. 우리 국토공원에서 인구와 사람이 밀집돼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은 뭐죠? 도시지역이 됩니다. 도시지역. 금방 그걸 들으면서 도시지역이 단어가 떠오르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내공이 좀 쌓인 거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은 도시지역이죠. 그 다음에 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정하는 게 뭐죠? 관리죠. 그럼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집니까? 도시지역 주변에 지정됩니까? 관리지역이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용적은 대부분 관리지역이거나, 부산광역시 주변에 있는 땅은 도시지역 밖에는 나가면 다 관리지역이 대부분이거나, 그 밖에, 관리지역 밖에, 도시로도 부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산도 있고, 전답, 가송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지. 이런 것은 농사짓기 딱 좋아. 그래서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인데, 손님이 농림지역이 뭐죠? 라고 물으면 대충 설명하면 되지만, 시험 칠 때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답을 찾아갈 수 있거든. 농림지역은 지정 목적이 뭐죠? 이게 농지죠.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농림지역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요역집이나 기본세법 밑줄 꺼드립니다.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 그래서 중얼중얼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니까.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 이런 단어가 떠올라야 답을 찾아갈 수 있다. 끈이 되는 거다, 끈이. 근데 이런 목적들은 제가 안 챙겨드리면 잘 안 해요, 이걸. 그냥 몇 번 외우다 졸다 가요. 밥하러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의 목적은 6개를 글자 한 톨도 안 틀리게 외우라고 했는데, 한 톨도 안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환경보전의 지정 목적. 같이 외워요.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외워야 된다니까. 보고 기억은 알지 못해야 됩니다. 연습 안 해두면 안 돼요.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그리고 수단자원 보호 육설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무엇이 되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도 국토 첨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2개가 있어. 뭐죠? 이제 배가 고프시군요. 소리 끝날 정도니까 말하기도 싫고 좀 지루하고 힘드시죠. 네. 뭐 나이도 있으시고 그럴 거다. 자,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분됩니다.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어떻게 되죠?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그렇죠. 주, 상, 공, 녹. 주상, 공록이 다시 세분되면은 도시지역 안에 모두 몇 개? 그렇죠. 16개. 그래서 우리 부산은 도시지역이고 서울도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땅의 종류는 용도별로 16개로 세분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이 세분되는데 관리지역 3개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가까운데 산이 있고 천답, 가순 등 농지, 천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무슨 용도지역이죠? 천답, 가순 등 농지, 천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산이 보이면 본래는 농림지역 지정에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도시지역에 가깝다 보니까 도시는 개발이 자꾸 확산되어 나오니까 현실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죠. 여러분,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무슨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뭐죠? 그럼 이걸 외워야 됩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도시지역에 가까운데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죠? 원래는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해야 되는데 도시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거야. 무슨 관리지역이죠? 보전관리지역. 그럼 보전관리지역은 무슨 용도지역의 사촌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사촌쯤 된다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무슨 용도지역의 사촌이죠? 농림지역의 사촌쯤 된다고. 여러분,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자, 연습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 가운데 뭐죠? 계획관리의 지정 목적이 3개가 있습니다. 1번 도시주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 제한적 이용개발이 허용되는 땅,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땅. 다시 도시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제한적 이용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다시 도시적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제한적 이용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 3개의 공통점은 보전입니까? 개발입니까? 개발 목적. 그래서 관리적 3개,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5개, 4개, 2개에서 비도시적은 용도지역이 몇 개 있습니까? 도시적 밖에 5개, 5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첨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은 몇 개가 되는 거죠? 21개 용도지역이 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시적 밖에 5개를 한 거예요. 도시적 안에 16개 도전합니다. 이 진짜 해야 됩니다. 도시적 안에 16개.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그래도 외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금방 되살아나요. 이게 신기하게 한번 보세요. 같이 한 번만 하면 거의 된다니까 이게. 도시적은 주, 상, 공, 농 맞죠? 주거지역은 전, 일, 준. 그거 다 되잖아요. 전, 일, 준.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더해온 거잖아. 적어볼게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뭐죠? 준주거지역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거지역이 시험대 모두 몇 개? 6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 일, 준 그렇게 되죠. 상업지역 4개를 충청도 부천을 이런 거 봤죠? 중일근이유, 중일근이유 그렇게 했죠. 네. 같이 하지 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통상업지역. 중일근이유. 공업지역은 어떻게 되죠? 전, 일, 중,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생자, 보생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렇게 자연녹지. 제1종 전용지구역은 단독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단독. 여기는 공동. 단독주택 중심,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입니까? 양호입니까?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전용 주거지역. 시문제 이렇게 나왔잖아.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 말은 전용 주거지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문제를 교묘하게 딱 냈잖아. 그러니까 이런 목적 자체가, 이런 게 낯선 사람은 아예 접근을 못하겠다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제. 왜 이걸 하겠어요? 제가 목이 터지라고. 그냥 문제는 슬슬 읽어주고 해설하면 될걸. 그대로 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되죠?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중고층 위주의 양호입니까? 편리입니까?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라. 그러면은 양호하는 역세권입니까? 숲세권입니까? 숲세권. 지하철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15분 올라가는 동네. 뒤에는 산이 있고 그 밑에 아파트가 있으면은 2종 전용주거지역. 옆에 단독주택단지는 1종 전용주거지역. 숲세권. 편리하는 숲세권입니까? 역세권입니까? 역세권은. 아니, 역세권의 동네에 살고 있으면은 일상생활이 편리하잖아. 그걸 말하는 거니까. 역세권인데 단독주택단지에 살면은 저층이잖아. 4층 이하거든. 그럼 1종 전용주거지고, 역세권인데 대충 한 14층 이하, 5층 이상 14층 이하 아파트 단지에 살면은 2종 전용주거지고,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 단지에 살면은 대충 3종 일반주거. 근데 2종은 14층까지, 3종은 15층부터. 이것은 법률과 시행령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걸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 그럼 법에 규정이 없어요. 외우면 안 되는 거야. 2종은 14층은 외우시면 안 됩니다. 네, 대충.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에 뭘 더하죠? 상업과 업무. 주거기능 플러스 상업과 업무. 이거 지워버리고 지금 말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이제 같이 외워놔야 됩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플러스 상업과 업무기능이 보완됩니다. 중심상업지역은 뭐죠? 도심과 부도심. 지금 이거 막히면 오해 연습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 도심과 부도심.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학원이 있는 연산 교차로 주변 지역은 잘 모르지만 저는 부산의 도심 아니면 부도심은 될 것 같다. 여기는 중심 상업지역일 확률이 높잖아요. 도심과 부도심에서 상업과 업무도 확정의 목적이라고. 그 다음에 근린 상업지역은 뭐죠? 근린지역이다. 근린지역에서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 그러면은 근린이 뭐죠? 각골 근처에 인접할 주택가 인근지역을 근린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야. 주택가 인근지역에서 일용품과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니까 일상생활용품을 팔면은 주택가 인근지역의 작은 소매시장 맞죠? 소매시장. 주택가 인근지역의 소매시장. 우리 동네에 빵집, 세탁소 뭐 이렇게 보이면은 다 근린상업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네 시장이라고. 그리고 유통이라는 것은 동네 시장입니까? 유통 정도 되면 도매입니까? 도매. 그래서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유통기능, 정질이 목적이죠. 대규모 도매 시장이 위치한 곳. 서울의 동대문 상가, 남대문 시장 이런 곳이 유통 상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부산은 진시장, 평화시장 이런 곳이 유통상업지역이 되겠네.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은 무슨 전용이죠? 공해수용. 공해성 공업을 수용합니다. 공해성 공업 수용이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한 곳에 모으려고 만들면 뭐죠? 전용공업지역.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모으면 뭐죠?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자는 공업지역이 그렇게 된다고.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플러스 뭐죠?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플러스 되죠.
녹지적은 보존 녹지적의 지정 목적이 뭐죠? 생산 녹지 지정 목적은? 자연 녹지적은? 이제 오후에 하시면 됩니다. 보존 녹지적은 도시의 자연 환경 보존인데, 이 대표로 이거 많아서 못 외우니까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 도시의 자연환경 산림 경관 녹지 보존 목적이라고.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입니다. 농업적 생산, 농업적 생산, 농업적 생산 이거 왜 돼요? 농업적 생산,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에도 도시적에도 가수원이 있고 논밭이 보이죠? 농지가 보이면은 대부분 생산 녹지적이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자연 녹지적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이지만 유일하게 개발이 허용되지만 제한적 개발. 그렇게 외웠죠? 제한적 개발. 제한적 개발. 문제 풀겠습니다. 35페이지 2번 문제 봅니다. 35페이지 2번. 2번입니다. 2번. 국토교획법상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의 연결이 틀린 것을 묶은 것은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줄 것고 거기에 뭘 더하죠?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이 보완되죠? 맞네. 그 다음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 맞습니까? 도심과 부도심 줄 것이고 전용 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 수용 맞습니까? 네. 중화공가 공해성 공업 수용 목적입니다. 중공업전 경공업 줄 것이고 거기에 무엇이 플러스 되죠? 그렇죠. 주거, 상업, 업무기능. 생산관리직은 농업적 생산료서 개발을 유보 틀렸잖아요. 줄 거죠. 농업적 생산료서 개발을 유보할 것이 목적이었다면 조금 전에 생산 녹지적이죠. 생산 녹지적. 어렵잖아요. 생산관리직은 어떻게 적어야 되죠?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보존관리지역. 그렇게 되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틀린 것은 뭐죠? 미음만 틀렸죠?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풀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국토교육법상 관리지역에 관련된 설명. 국토교육법상 관리지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관리지역입니다. 1번.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지정될 수 있다. 맞죠? 관리지역의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자연 취락지구.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자연 취락지구 미칠 것이고 적으세요. 여러분 자연 취락지구 지정 목적이 뭐죠? 녹관농자, 녹관농자 습관으로 나와야 됩니다.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자연 취락지구. 녹관농자에서 취락정비의 목적입니다. 녹관농자 안에서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자연 취락지구 되죠. 그래서 관리지역은 자연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죠? 네. 다음 3번. 관리지역에서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자는 그중 건축자는 가장 까다로운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적용이 될 어떤 규정을 적용합니까? 건축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입니다.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가 보전관리지역 규정이 적용됩니다. 맞죠? 다음 4번.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미칠 거예요.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에 무엇이 수립됐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 건폐율은 최대 60%, 용적률은 20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겠지 뭐. 거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이 4번이 통째로 기출문제로 한 문제 나왔었어. 약간 이제 변형을 한 건데, 비슷한 건데, 한번 봐요. 다음 주에 이걸 이제 수업을 들어야 다음 주 정도 돼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그냥 듣기만 가볍게 한번 들어줍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봐주시고요.
우리 용도지원에서 금표를 치단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예상을 외웠습니다. 자개는 수공으로 맞습니까?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생산을. 자가 뭐죠? 자연취약지구. 개는 뭐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수단자원, 공업구역 이렇게 쭉 나가거든. 자기는 수으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생산한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때 개발진흥지구는 두 개가 있다고. 뭐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하고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가 있어. 여기는 용도지원에서 이것들이 지정되면 금표를 치단도를 따로 정하잖아요. 어떻게 외웠죠? 금표는 6사, 3사, 육군 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기억나죠? 이렇게 외웠잖아. 동그라미 하나씩 붙이면 금표를 되잖아요. 그럼 봐요.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금표율이 얼마죠? 40이라. 맞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빼고 다음 주에 합니다. 이거. 제일 마지막 빼고 자연 녹지를 빼버리면은 용적률의 치단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 18, 18, 10, 15. 하나씩 붙이면 용적률이 되는 거야. 그럼 봐요. 도시적 밖에,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금표율이 얼마죠? 40. 용적률 얼마죠? 100이잖아. 그럼 그게 한번 봐요. 5번에 4번 봐요. 생산관리지구는 도시적 외의지역이잖아. 도시적 외의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밑에 적어요. 개발진흥지구는 금표율은 얼마죠? 40이라. 개발진흥지구 밑에. 금표율은 얼마죠? 40%고.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100이잖아, 100.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선 금표율은 얼마죠? 40.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100이잖아. 맞죠? 근데 그 동네에 봐요. 이 도시적 밖에 뭐가 지정됐다고? 이 동네에? 지구단위급이 지정됐잖아. 여러분,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급이 지정되면 금표율은 해당 용도지역에 형성될 금표율은 얼마를 완화해주죠? 150을 완화해주는 거야. 용적률을 얼마를 완화해주죠? 200%를 완화해주는 거야. 맞죠? 맞잖아요. 그럼 금표율은 40%인데 여기다가 금표율은 도시적 밖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금표율이 40인데 지구단위 교육구역이 지정되면 금표를 1.5배 완화해주거든. 150%니까. 40 곱하기 1.5는 얼마죠? 60. 용적률은 도시지역 밖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용적률이 얼마죠? 100이잖아. 100인데 얼마를 완화해줘? 용적률은 200%를 완화해줘. 곱하기 2는 얼마죠?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어렵지만, 처음에는 어렵지만 알고 있으니까 연습하면 되지. 그래서 생산관리기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금표율은 60%, 용적률은 20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녹지지역 안에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까지 지을 거예요. 녹지지역 안에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지도자격 지정 규정이 적용이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그죠?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 5번이 정답이 된 거죠. 오른쪽에 해설 한번 보실래요? 도시적에 적용을 하지 않는 법이 두 개가 있죠. 도시적에서는 도로법상 즉 도구역 지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도시적에서 농지를 살 때는 농지지도자격 지정 규정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도시적에서 농지를 살 때는 농지법상 농지지도자격 지정 발급을 안 받아도 된다고. 단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공 계획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지도자격 지정 규정이 적용이 된다. 정답이 5번이에요. 6번, 이제 7번부터가 용도지역에서 행비제한이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진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6번을 살짝 복습하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7번부터 행위제한부터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습을 어디까지 해오셔야 될까요? 다음 주에는 아마 진도를 지구단위 계획 앞에까지 나갈 계획이에요. 진도를 63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갈 계획이니까 문제를 풀어오시고 줄 거고 체크를 해야 됩니까? 이론을 공부하셔야 됩니까? 이론으로 예습을 하십시오. 알겠죠? 여기까지 기본수나 요약적으로 예습을 하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오늘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